어떤 주택 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국가 간에 큰 대사를 치러놓고 어떤 것을 남기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외교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14년 동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출국하면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한한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좀 풀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거시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글로벌 지정학과 지경학적인 이런 변화 속에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부분에 서로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원치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이 네. 어떻게 되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들이 총체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한중 협력 부분 아까 저희 직접 들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을 이 관계 복원의 원년으로 좀 만들자라고 얘기했고 신빙 수석도 동의를 하면서 여러 분야 좀 교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만 문제도 아까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라는 이 부분. 근데 시 주석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전략적 선택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선 북한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한반도 이 평화 안정을 위해서 이 중국의 역할을 좀 얘기를 했고요. 이 한한령 부분, 한한령, 이 한류 제한령을 한한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둑, 축구 분야 이런 문화적인 데에 있어서 실무적인 협의라고 그리고 판다 추가돼요. 실무 협의도 하자라는 데까지는 공감을 좀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서해 구조물 얘기. 이 구조물 누구 겁니까? 구조물 세우면 네 땅인 겁니까? 이 얘기가 논의가 시작은 최소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 얘기도 일단 협의를 좀 이어가자라고 나왔다는 거고 불법 조업은 한중 간에 계속 나오는 얘기인 거죠.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를 하고 소통을 좀 지속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게 박 교수님 아까 총평을 좀 살짝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봤어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100점 만점에 한 85점 드리고 싶습니다. 85점. 네, 이유가요? 전반적으로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어떻게 올해가 한중 관계 복원하는 원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확실히 변화가 많이 생겼고 이번에 확실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이번에 MOU 14건 했지만 국빈 방문이 8년 2개월 만인데 사실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7건 MOU 체결을 했고 이번에 14건 했습니다. 네. 그다음 여러 가지 이슈가 논의졌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높게 평가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북한 비핵화라든지 서해 구조물 부분에서는 일단 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논의를 하겠다. 뭐 한 발짝 나섰지만 조금 더 우리가 왜냐하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더 많이 적극적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히 양국 관계가 아니라 메시지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한테 우리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다중적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레버리지를 더해서 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한 85에서 90점 사이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깎인 10에서 15점 정도는 북한 문제. 요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서해 구조물 이 부분도 좀 더 나아가도 됐었을 법한데 중국이 하고자 했었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동을 좀 더 걸고 나아가도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게 학자적으로 전반적으로 제3자 이게 한 발 떨어져서 보시는 거고 여야의 입장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김대식 의원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신 것 주신 같은데 걸로 보이니까. 저는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몇 점 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한 65점 정도 주고 20점 싶습니다. 깎였네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번에 9년 만에 국빈 방문하고 한중 간에 물꼬를 텄다는 데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공동성명도 못 냈죠. 성과 기준, 그 MOU는 숫자가 이게 아니라 안보와 주권의 손익계산서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이제 공동성명이 부재했다는 것은 갈등 현안을 덮고 좋은 말만 이렇게 남기는 방식으로 비칠 위험이 굉장히 컸다. 이번에도
공동 성명이라든지 언론 발표문이 네. 하나도 없이 빠졌다. 두 번째는 정부의 그 MOU 14건을 지금 체결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거는 성과로 내세우지만은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북한 문제, 한한령 문제, 또 대만 문제, 한중 문제, 한일 또 한미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이런 또 기업의 리스크 이런 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MOU는. 그래서 이것을 성과로 내세운 거는 조금 섣부르다 이런 거고, 세 번째 외교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국익의 문장으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동 문서가 없다. 네. 더더욱 국회와 국민 앞에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 분위기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65점 정도를 주고 앞으로 해야 될 한중 관계는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키포인트로 잡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85점 주셨는데 김대식 의원님은 65점, 20점쯤 깎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정원 의원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95점 드리겠습니다. 95 마음 점. 같아서는 100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전략적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네. 경제 전쟁도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식 공동 발표문을 만드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동 발표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고 저희도 또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공식 논평들이나 또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일보한 그런 진전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15년 만에 중국의 상무부 그리고 한국의 산업부에서 지금 정례적 장관 대화급 회담을 하기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공동 성명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공동 성명이 꼭 있어야만 잘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선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3면의 기사예요. 공동 성명 또 못 낸 한중 민생 경협 MOU는 14건 체결. 그러니까 지금 공동 성명을 못 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박승찬 교수님 사실 그게 요번만은 아니고 중국이랑 한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공동 성명이 없긴 없었거든요. 네, 한미 정상회담 때도 없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지금 국제사회의 뉴 노멀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일단 거시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글로벌 지정학과 지경학적인 이런 변화 속에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부분에 서로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원치 않을 수도 있고 상황이 네. 어떻게 되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일단 말씀을 지금 여러 하시지만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MOU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 원칙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처 간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계약이 체결해집니다. 그래서 네. 국가 간에 이루어질 때는 전반적인 일단 MOU라는 양해 각서를 통해 진행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동 성명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동 성명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민감한 이슈가 기자들과 질문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의도되지 않는 질문이 나오면 혹시 그렇게 서로가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식 의원님. 이게 뉴노멀이 아니라 이게 그 무권리 무책임의 애교의 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주택 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국가 간에 큰 대사를 치러놓고 어떤 것을 남기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외교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14년 동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출국하면서 네. 굉장한 좋은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한한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좀 풀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입장에서는 지금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렇게 지지를 한다. 이런 답을 얻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있었습니까? 한한령이라든지 어떤 문제는 이 갈등의 문제만 증폭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한미 문제, 그다음에 한일 문제 이게 그 외교 라인이 좀 틀어지고 있고 또 오히려 미국에서 더 큰 우리에게 청구서를 날릴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교라는 것은 정말 조용하면서도 확실한 찬 이런 이 자신만만한 그런 외교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분위기만 띄우는 이런 현상이 됐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네, 외교에 있어서는 자신만만한 어떤 규정돼 있는 문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한령과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진일보된 결과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바둑과 축구 부분에서 교류하고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온 것이죠. 그게 문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네. 지금 마지막으로. 대만 부분 하나의 네. 중국을 이야기하는데 중국과 수교되기 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이 하나의 중국입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국과 수교된 나라는 모두가 그걸 동의해.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한한령 부분들은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한령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한한령 푼다는 이야기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건 당연히 이번에 가서도 뭐가 성과가 안 나올 거나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보는 게 뭐 여러 이제 칼럼에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결국 이게 여러 가지 이번 계기로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 어떤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번엔 방중은 중국이 매우 전략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는 일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